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초반부에 짜여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으로 좀 맞대결 양상 경주가 짜여졌기 때문에 정면 대결 펼쳐나간다면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득점 높다고 유리한 편성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산 투자,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박대한이 노련 한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교정이나 선행 활약에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자체가 고종인을 중심으로 김철민하고 김인남이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대한 자리 선정하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고종인의 선행감이 이번에 상당히 좋습니다. 김철민의 마크력이라고 한다면 박대한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종인의 선정 가능성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박대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정현의 선행, 황정현과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가고 장중을 활약해 나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수적인 면에서 비파업 선수들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세이기 때문에 박대한의 완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맞대결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병하고 조성래저 동갑내기 친구예요.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3대4 맞대결 양상 경주인 것 같습니다. 서로 눈치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련한 면에서는 김병이 유리하기 때문에 김병과 조성래 아니면 비파업인 최근현과 협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성래가 조용현의 선행을 활약해 나간다면 김병은 또 꼼짝 못하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성래를 중심으로 하는 파업 선수들의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뭐 득점은 김성현이 월등합니다. 협공의 세력도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성현 경주 보면 마크 승부가 많습니다.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금일도 이명환이라든지 김광석을 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용주하고 노태경이 비파업이죠. 내선만 잡는다면 김성현이 이들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김성현보다는 이용주가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노태경을 좀 활용해만 나간다면 김성현 추입이 쉽지만 않다는 점에서 이용주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광석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야 뭐 김성현 비파업 선수들을 완승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어요.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명섭, 전일 추입을 당하다 보니까 아쉽게 결승까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력 기량면에선 월등한 것 같습니다. 김명섭의 선전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인 3번 남용찬이라든지 전장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현욱도 중간에 복귀를 했어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하고 파업 중간에 서 있긴 합니다만 확실한 노선이 없죠. 요즘 들어서는 파업 쪽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김명섭도 주현욱보다는 남용찬, 전장윤을 챙겨 주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전일 최순영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김민수하고 최근영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려서 30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만큼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수도권 선배입니다. 안윤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4번과 7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 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우영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직선에서 잡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좀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간보다가 오히려 역전당했었던 김우영, 결국 결승 못 갔습니다. 금일은 김우영 강축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파업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우영이 과연 공태욱과 협공 펼쳐 나갈지, 박종현과 협공을 펼쳐 나갈지, 이로키와 협공을 펼쳐 나갈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종현이나 이로키가 좀 더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수 혼자 경기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업 선수의 중심은
김주석이죠. 과연 8당팀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박민호와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의 몸 상태가 그야말로 끝내준다는 점에서 전 주석진과 박민호 협공 가능성, 8당팀 한 명 챙겨 나간다면, 협공이 가능하다면 정윤건과 한번 협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승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우승급 6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대한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호 강주만큼은 박대한이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대한 입장에서는 장중이 있을 것 같고 이묘한이 있습니다. 황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고종이는 김철민하고 김이남하고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박대한이 과연 고종인의 선행을 초반부터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종인이 때려주고 박대한이 몰고 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리 선정 자체가 7번, 2번, 5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5번이 또 앞에 갖고 또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박대한이 7번을 바로 막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민이라는 또 몸상태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대한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박대한의 선전보다는 고종인이 연이틀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시속감도 괜찮았습니다.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고종인이라는 점에서 고종인이 밀고 들어가면 박대한 넘어서기 어렵죠. 전 박대한보다는 김철민과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고종인하고 김철민 궁합 좋아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협공만 펼쳐나간다면 비파업 완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 쪽에 고종인 입장에서도 우승 욕심 있죠. 굳이 박대한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철민 뒤다 붙이고 병주 태울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박대한도 차 나오기 힘들고 김철민도 차 나오기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대한이 김철민 취입은 충분히 가능하죠. 7번하고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1번이에요. 그 중에서도 7번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7번 1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종인과 김철민 연합이 펼쳐지게 된다면 김철민 분위기 폭 못하고 또 취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박대한하고 황정현이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장지웅이 때려주고 박대한하고 황정현 여기에 이묘한까지 자리 잡게 된다면 고종인이 타종부터 때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장지웅이 어느 정도만 끌어만 준다면 박대한이 반바퀴 지점에서는 황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저력 동반 입상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의 완승이죠. 뭐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1번 편성 1번과 6번의 저력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장지웅도 선발에서 올라와서 첫 한두 경주는 선전을 펼쳐 나갔었는데 계속해서 뭐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쓰면 박대한도 충분히 황정현도 호미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켜준다면야 1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박대한이 아무래도 좀 짧기 때문에 고종인을 활용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고종인의 뒷자리는 김철민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대한이 재기량 발휘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전 고종인의 선전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비파업 선수들 완승 가능성을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깝깝한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김병하고 조성래죠. 동갑내기 친구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을 중심으로 최근영하고 김명래는 비파업 선수들이고, 조성래를 중심으로 정혜권, 강병철, 조용해는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이 과연 김명래를 다시금 활용해 나가면서 조성래를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 뭐 김배영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조성래 인정하고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의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현의 선행을 아무래도
조성래가 활약이 나가고 정혜권이 막혀 나간다면 김병 앞서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병은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용현의 선행감 때려주면 아무래도 11초 대한 중후반 시속 나오기 때문에 조성래가 몰고 가서 짧게 슈퍼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정혜권이 먼저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을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조용현이 버텨낸다면야 3번하고 5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3위하고 3호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병이 솔직히 뭐 조용현이 때려봐야 시속이 빠르질 않아요. 김병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나간다면 조성래가 김병 인정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죠. 타입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7번하고 3번은 기본적인 전략이죠. 7번이 가면 1번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도 최근형 김민수하고 최근형 협공 펼쳐 나간다면 최순영 날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배 좋은 배당에 드렸었는데 쫓아는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 비파업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73과 7번과 3번의 타협 가능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성래를 중심으로 조성래하고 정혜권, 조성래와 조용현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득점면에서는 뭐 김성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명환, 김광석, 김호준, 김일규로 활약이 나간다면야 김성현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도 그렇고 뭐 김광석도 그래요. 요즘 들어서 선행 타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성현 입장에서는 활약에 나가야 되는데 시속 자체가 안 나오죠. 그렇게 된다면 갑갑할 수밖에 없어요. 자리 잡게 된다면 4번, 3번, 5번, 6번, 뭐 7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용주가 먼저 선행 나서거나 노태경이 서두르고 이용주가 이를 활약에 나간다면 김성현, 이명환, 김광석 기다리다가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일요공주만큼은 선행력 발에 나가고 있는 이용주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승 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뭐 김성현도 실리 챙겨 나가기 위해서 이용주로 활약에 나갈 수도 있는 만큼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경하고 협공만 펼쳐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 이용주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경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서 추패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때리고 또 2번이 몰고 가서 추패 나가는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까지는 전 이용주 선전 먼저 공략해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3하고 2일인데 2번과 3번 쪽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성현도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환 몰고 가면 충분히 후미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환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김성현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광석이 막해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이죠.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광석이 이명환 상대로 젖히고 김성현의 뒷자리는 김호준이 막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파업하고 비파업 확실하게 양분해서 파업 선수들 협공 3호하고 3,6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김성현이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속감 쪽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용주, 제가 봤을 때는 연이틀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일요경제 강한 이용주의 선전 한번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명섭이 전일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잡히면서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혼자 때려도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명섭이 비파업이기 때문에 남영찬이라든지 전장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기 복귀한 주현욱이 있습니다. 주현욱이 조기 복귀했기 때문에 비파업 쪽으로 처음에는 협공을 펼쳐 나가다가 부상 복귀한 이후로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색깔이 좀 어중간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명섭이 득점만 놓고 본다면 주현욱을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이틀 봐서는 아무래도 주현욱이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명섭, 주현욱보다는 순수한 비파업 선수들인 남영찬과 전장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장현은 또 지역 선배이기 때문에 연이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기 때문에 전일 전장현이 조성매까지 밀어붙였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장현은 또 파업 철회했었던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순수한 파업 선수인 비파업 선수인 남영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호 경주 때는 강합니다. 때리고 버텨내는 작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하고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을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전장윤이 연이틀 조성내까지 밀어버리는 편성을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 나갔습니다. 직전 회차까지는 전장에 좀 뭔가 많이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계속해서 노려봤는데 못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는 뭔가 좀 승부수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하고 57이에요. 57하고 53 두 차권 중에서 전 5번과 3번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 3번, 7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3번, 7번 삼복경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직전 회차 장태찬이 라인 전환까지 실시해 나가면서 선전 펼쳐 나갔어요. 일단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홈이 것만 공략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3차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 3번, 7번 삼복승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주인옥보다는 삼복승에서 변수라고 한다면 장태찬을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최순영, 전일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들의 후미를 견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죽쓰면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해설 방송에서도 비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도력 갖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순영이 빼앗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역시 빼앗으려고 했었는데 뺏질 못하면서 최순영이 물을 먹었습니다. 김민수의 최근형 노려봐야 된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30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만큼은 최순영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파업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때릴 수 있는 선수는 김시진인데, 최순영이 김시진을 몰고 가면서 지켜주기보다는 안효은과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안효은은 직선 추입발로 한번 뒤집게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효은이 마크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과거 또 인근 지역에서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잘 알죠.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영에게 몸싸움을 걸어올 만한 선수도 없고, 또 수도권 연합까지 가능한 전반적인 시속도 느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4번, 7번 깔끔한 한방 승부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효은이 최순영을 넘어서기보다는 최순영이 안효은을 챙겨주는 작전이 가능하죠. 한데 이런 배당이 복승 배당이 상당히 좀 좋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4번, 7번 적극적인 승부를 한번 4번, 7번 적극적인 승부를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개항에서 잠시 훈련했었던 성정우가 발주대 위치가 좋아요. 초반 최순영이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안효은이 앞장설 수도 있죠.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책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하고 7번입니다. 실력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아요.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깔끔한 한방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4번, 7번, 1번 수도권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시진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최순영도 크게는 못 넘어섭니다. 지켜준다면 4번, 7번, 3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시속도 느리고 협공도 가능한 수도권 강자들입니다. 4번, 7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우영이 전일 직선에서 잡혔죠. 결승 갈 수 있는 수월한 편성에서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우영. 분명한 건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류재민과 훈련하면서 이번 편성 김우영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력도 가능하고 젖히기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공태민, 박종현, 이로키
파업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우영 입장에서는 비파업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풀어나가기에 있어서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김병선이 있긴 합니다만 한재호, 노성현이죠. 파업 선수들이요. 수적인 면에서 비파업 선수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김우영 입장에서는 김병선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때려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김우영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공태민의 마크가 있을 것 같고 이력경제 강한 박종현 여기에 이로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로키가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더 젊고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또 이로키하고 김우영이 또 2살 터울 또 선수 출신들이다 보니까 연합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력경제 강한 박정현이죠. 1번하고 3번 정도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하고 1-3입니다. 1-4하고 1-3 두 차권 1번과 4번 쪽에 1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편성 뭐 비파업선들이 완승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1-4하고 1-3 안에서 해답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려본다면 박정윤이 때렸는데 이로키가 넘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서지 못해요. 결국 김우영까지 힘든 견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병선의 선에는 또 박정윤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정윤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력경주만큼은 박정윤이 또 때릴 수 있는 상황 예서라면은 반드시 노려봐야 돼요. 배당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냈었다는 점에서 박정현이 배당을 만들어낸다면 3번하고 5번이 가능할 것 같고 3번하고 4번 정도는 이번 편성 박정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 자체가 김우영을 위한 맞춤 편성이죠.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입니다. 4번하고 5번 중에 4번하고 3번 중에서는 4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석이 뭐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에서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속 입상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특별 승급은 다음 회차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수를 제외하고는 다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주석도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김주석의 뒤로 과연 누가 물고 갈 것이냐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8당팀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김주석이 8당팀 한가운데로 자리 잡고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부담스럽죠. 수도권 대선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당팀은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김주석의 뒤를 손동진, 박민호, 천호승이 막혀 나갈 것 같은데 연이틀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박민호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 전일 승부거리 철저하게 조절해 나갔었는데 그 시속을 박민호가 직선에서 따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아 배수도 낮은데 후다닥은 박민호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5번에 동반 입상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8당팀 한 명은 김주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최성국보다는 특성에서 내려온 강급자 정윤건이죠. 2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1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과 5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이번 편성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김주석이 타이밍을 재다가 오히려 고전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박민호의 후다닥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회전력이 좋고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박민호의 8당팀입니다. 1번, 5번하고 1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 정도는 김주석이 빠지면 5일하고 5-3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주석 월등한 것 같아요. 협공 세력도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유리한 것 같습니다. 8당팀 선수들보다는 박민호 쪽에 2번,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2번, 1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 책 꼭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경륜왕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